자, 본격적으로 본문.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G7 출발하신 거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은 인도, 호주, 남아공과 함께 게스트 국가로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쓸 리가. 네. 문 대통령 2년 연속 G7 초청,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높아졌다는 의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 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수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요거는 한국일보가 문 대통령의 출발할 때 하신 말씀만 옮긴 거예요. 네. 네.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네.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건조하게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초청. 꼭 좀 와주세요. 제발. 제발 좀 와주세요. 특히 영국 총리가 네. 안 오시면 우리 회의할 안건이 없어요. 꼭 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화를 엿들었나 보네. 스페인어라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 얘기하는 게 그런 투더라고. 스페인어라고? 영국. 총리가? 그 영어였구나. 난 발음이 하도 후져가지고 난 스페인어인 줄 알았지. 네. 뭔 소리? 하여튼 무슨 말이지? 엿듣기는 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애절복걸하더라고요. 예, 네. 애걸복걸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영국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G7죠, 트럼프 때는. 아니 원래 그렇죠. 그랬죠. 예, 그리고 원래. 늘 언제나 큰 소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영국이 작정을 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G7 끝나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스나 G7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유럽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제 추가 방문이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스페인이 작정을 하고 뭔가 보따리를 스페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스페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적 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대로 힘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불렀다. 그리고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성대한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부탁할 게 많은 모양. 근데 그러네요. 이 스페인은 G7에 못 와서 그런 거고 네네. G7 있는 국가들이 지금 다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앞으로 그 바이든의 목표는 D10이에요. 데모크라시 10. D10. 네. 그래서 이 D10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D10 이전에 영국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국제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으로는 일단 가장 먼저 방역 문제겠죠.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이어받을 건가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수소 관련된 사업 얘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수소 관련 사업이. 전기가 아니고 수소로 전환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저는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이 노리고 있는 분야도 그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13일부터 15일까지 문 대통령은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대통령 초청으로 오스트리아를 가고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실권은 다들 두 나라 다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최고, 그러니까 대표 국가 원수의 초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 방역 분야하고 수소 관련된 분야의 종목들이 벌써 주식에서 주식 얘기 또 너무 주식? 네,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관련한 거는 저희 멤버십에서 특강을 해드릴 건데 네. 네,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지금 있는 그 영국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조와 지금 있는 G7하고의 회의에서 주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영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영국을 위해서 아니지. 영국이 뭔 사업을 벌려야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을 만들까 생각을 해보라고. 영국이 뭘 잘하죠? 생각해봐. 영국이 뭘 잘하나? 금융업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영국이 사실 런던이 금융 중심지였다가 브렉시트가 되면서 그게 옮겨갔어요. 유럽 대륙 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영국에 있던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유럽 지사들이나 본부들이 다 유럽 대륙 내부로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약간 공동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국 키키가 있긴 하지만 네? 나도 요즘 너무 이렇게 PPL 잘하지 않니? 네,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식품 기업 영국 영국 키키가 있긴 키키. 하지. 그거 말고는 제조업이라든지 뭐라든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수나 산업 구조가 대한민국이랑 똑같습니다. 섬이고 자원 없고 사람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건 금융업이었는데 그렇죠. 중국 믿고 금융업 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떠밀려서 블랙시트까지 왔는데 지금 주권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다 잃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능한 새로운 어떤 계산법은 지금에 있는 G7을 확대한 D10 안에서의 새로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얘기가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늘 지금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조만간 D10 그룹들 지구촌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10 그룹들이 모여갖고 중국보다 먼저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은 법인세 최저세율 있잖아요. 그거 15%로 묶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 제시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인세 묶는 거에서 금융 쪽은 빼달라라는 얘기를 그렇지. 했죠.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금융 관련된 업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야.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랑 같이 이제 그 주식시장도 공동으로 열었고 중국 돈을 받아서 유럽에다가 빌려주면서 중간에서 마진놀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야. 왜? 중국 애들이 위에나밖에 없어. 빌려줄 달러가 없어. 투자 받을 돈이 없어. 걔네들 그 진짜 아니 언제 달러 확충된대요 중국? 못하지. 자국 제조업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없어? 기약이 없지 지금. 쥐어 짜고 있는데도 안 돼? 쥐어 짜갖고 계속 물건을 쌓아놓고 버려버리고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자국민들한테 휴대폰 사고 자국 전기차 사세요라고 해서 내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야. 네. 중국은 수출이 안 되면 1, 2년 안에 경제 위기가 바로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가 헛나가고 좀 사족이 붙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디지털 화폐를 영국 주도하에 D10 디지털 화폐를 하자는 제안을 반드시 할 거고 이 D10 화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놀랍게도 전 세계 24개국의 블록체인 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과 12개국의 의장국이 있는데 그 의장국들 중에 기술 표준을 비롯해서 이거를 전부 다 대표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몰랐지. 우리가 몰랐네요.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표준화로 전 세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되지? 이 양반이 그건 월요일 날 할게요. 월요일 날. 아니 G7 여러분, 끝나고 월요일 할게. 날, 네. 근데 G7 끝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된다.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아이엘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무슨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지만 난 이 세 가지 테마 플러스 뭐 한반도라든지 뭐 미얀마 문제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테마가 좀 추가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만 돈 되는 건 이 세 테마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신 김에 진짜 미국에서 많이 털어왔잖아요. 네. 빙을 많이 무슨 이런 저급스러운 표현을 쓰네. 아니, 왜 선물을 많이 받아 오셨잖아. 아니 서로 지금 아니 우리 왔다 뭐 갔다 그렇게 도와준 거지. 선물 바라고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네가 나서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아이, 그래갖고 트렁크에다 안 다쳐가지고 막 뒷좌석이랑 차 위에까지 싣고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네. 실어준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유럽한테서도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단순히 업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사진만 찍고 오던 우리 503 같은 케이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외교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야. 기대를 하시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언론도 그런 걸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르겠지. 그래서 12일과 13일에 영국, 그다음에 호주, EU와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자회담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다자회담에서 양자회담하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굳이 시간을 맞춰서 영국, 호주, EU와 우리나라는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게 G7뿐만 아니라 네. 개별 회담. 개별 회담을 하는 유럽 거죠. 영연방 국가와 개별 회담을 한단 말이야. 그럼 네. 거기 모여가지고 햄버거 좋아하세요? 클레 케이크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는 그런 안 할 얘기 거 안 아니야. 하죠. 예.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거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이미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어느 정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대하시면 된다는 거야. 기대하시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자 회담이 열릴 때는 혹시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사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탁회의식으로 해가지고 각국의 정상들 모여서 계속 세션 바꿔가면서 주제 바꿔가면서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회담을 거기서 끌어내려면은 사전에 그 기존의 그 회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시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는 돼. 네, 왜냐하면 센터가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 대통령의 스케줄에 나머지 국가 정상들이 다 맞춰주면 돼. 맞출 수밖에 없죠. 네.